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찾기 이유영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와 함께합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호영입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목소리가 활기차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소리 다운되어 있었는데 원래 세상 모든 직장인들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네. 이 출근길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유영 아나운서 매일매일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8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있습니다. 02-2000번대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여하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뭘 하죠?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커피 쿠폰 언제 보내주냐라고 물어보시는 문자가 자주 오는데 그래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고 일괄 배송해드린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도 있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엄중하게 이야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 발표를 들어보면 네. 이 내용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라고 하면서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러브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또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다 밝혔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간 우리나라는 대원칙으로 살상용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취재진이 한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동안 쭉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네. 이 북러 군사협력 단계별로 무기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지난 22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먼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건 처음인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공체계 155mm 포탄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사 약 2천여 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그간 보도에서는 북한과 이제 러시아가 인접한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다라는 보도가 연일 나왔는데 이제 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서부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가 나온 거고요. 러시아 서부인 쿠로스크주 그리고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도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소식은 또 전문가가 나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한 대표가 이제 어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 특별감찰관 후보만이라도 별도로 추천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한계는 이에 반발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의총은 공감대를 사전에 이루고 법안이나 인사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표결로 간다. 표결로 간다면 양측 모두 세력 규합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찬성파가 될 친한계, 반대파가 될 친윤계는 각각 20-30명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다라는 보도입니다. 한 대표 주제로 2번 진행됐던 만찬에 참석한 20여 명이 일단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이 된 장동혁, 진종호 의원을 비롯해서 박정아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대표적인 친한계고요. 또 김혜지, 김형동, 배현진, 고동진, 박정훈 등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 그리고 네. 최근에 합류한 조경태, 송석준 의원 등도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는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윤 정부 출범 초기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는 21대 국회 여당 의원 115명 중에 65명이 가입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원조 친윤그룹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등이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은 이 북한 인권 이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과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답니까? 아니면은 특검법을 더 주장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요. 사실상 거절이네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가 특검을 받으라는 거고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는 것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은 좀 거절의 의미인데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정감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싸움판이 벌어진 국정감사장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특히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과방위. 네,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예.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국감 중 쓰러진 이 사태가 있었는데 예. 응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욕설과 함께 사람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이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고발 의결 전 직원이 쓰러진 걸 두고 사람을 죽인다고 표현했다면서 김 직무대행을 상대로 비속어를 썼고요. 예.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우영 의원을 상대로도 조치해야 된다고 촉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김 의원 본인이 사과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했고요. 김 직무대행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에 인정하고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누구를 특정해 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일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중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있는 발언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가방이도 이렇게 어제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문체위 종합감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요. 정몽규 회장 출석했나요? 네, 지난 22일에 있었던 국감에서는 도미니카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정몽규 회장 이번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임생 기술이사는 현안 질의 뒤에 입원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불출석을 했는데 예. 민영배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임생 이사에 대해서 사표가 수리가 됐냐? 지난 현안 질의 당시에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정 회장은 현안 질의 뒤에 정신적 쇼크로 입원했다. 지난주 퇴원을 했고 조만간 사퇴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도 이제 지적을 했고 예. 또 문체위 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 역시 현안 질의에서 우리가 이 기술이사에게 쇼크에 빠지게 할 정도로 강요했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질의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다. 마음이 여린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네. 본인의 질의 시작 전에 정 회장에게 정 회장님은 쇼크 받으시면 안 되니까 질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도 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국말을 하고 올해는 영어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어떤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싫다. 뭐 요즘에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질타를 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제 감독을 선임했는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최근에 이제 현안질이 뒤에 있었는데 축구협회가 정상적으로 절차에 맞게 감독을 선임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따져 묻기도 했고요. 홍명보 감독 전인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을 놓고도 거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정 회장이 면접과 면담을 구별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따져 묻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퇴나 사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모습을 정 회장은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정감사 끝이 났네요. 그런데 26년 동안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정감사에 낙제점 바로 위인 D-의 성적을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F 위가 D- 학점인데요. 그렇군요. 대학 시절에 차라리 D- 받을 거면 F 받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모니터단이 지난 7일부터 18일간 국정감사를 지켜봤는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많이 드실 텐데요. 일회용 컵을 쓰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네, 사실 이 소식도 이제 국정감사 관련 소식인데. 그래요? 네, 김원섭 환경부 장관이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즉 보증금제를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보입니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또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정해서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특별하게 일회용 컵을 줄이고 사용을 줄이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지금 저도 제주도에서 한번 이렇게 일회용 컵 보증제 해봤거든요.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 환경부가 보증금 액수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고요? 네, 현재는 이제 보증금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 앱을 통해서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현 제도는 전국의 일정 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이 됐는데 다만 환경부가 재작년 12월에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주 앞서 말씀해 주셨죠. 제주와 세종에만 축소 시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후에 환경부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증금은 300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텀블러 가져가시면 뭐 할인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정부의 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국 시행 의지가 없다고요. 일회용 네. 컵 보증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이 231억 개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모두 합한 수치인데요. 환경부가 어제 환경부가 이 일회용 컵의 재활용 가치가 한 개당 4.4에서 5.2원으로 낮고 보증금제가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작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회용 컵은 재활용할 가치가 적다는 입장은 기존 환경부 입장과 배치가 되고 있고 또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인식을 사회에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간과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돈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돈을 내겠지만 과연 이 일회용 컵을 보증금과 바꿔서 한다는 게 그 컵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지금 정부의 입장도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